뽀글이 박여사 잔병 치레기 아킬레스 건염 이 약 한번 먹어봐. 애들은 가라. 2019년 7월 5일. 나는 평소에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는다. 큰맘 먹고 운동을 시작했다 하면 오히려 운동한 그 부분이 아파와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운동을 멀리하고 살아왔다. 처녀 땐 에어로빅 일주일하고 발목 두 곳의 인대가 다 늘어나 신발도 못 신고 부은 다리로 회사 곳곳을 어기적 맨발로 누볐고 뼈주사도 그때 처음 맞아봤다. 얼마 전까지도 다리 근력을 키워보겠다고 자전거를 살짝 탔는데 대퇴부에 염증이 생겨 포기할 길을 여러 번이었고 아주 가벼운 운동이라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75세 친정엄마께 추천받아 TV를 보면서 발목을 교대로 까딱까딱거렸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발목이 아파 제대로 캐낸다는 그 파스를 붙이고 절뚝거리며 출근하기를 또 여러 번이었다. 나는 특이 체질의 소유자다. 다른 말로 허약 체질. 출근길에 10분 정도 평평한 길을 걷는데 그 정도가 내 운동의 전부이며 내 수준에 딱 맞는 것 같다. 2년 전이지 싶다. 몸 따위는 전혀 쓰지 않는 내게 지나친 달리기나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나 생긴다는 통증이 나타났다. 어느 날부턴가 발목이 무던히 아파왔다. 정확히는 발 뒤꿈치 바로 윗부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다. 넘어진 적도 부딪힌 적도 없는데 멍이 든 것도 아닌데 아무런 외상 없이 아픈 것이다. 두 발목을 비교해 보니 오목한 부분이 볼록하게 부어올라 있고 붉은 기운이 돌고 만져보니 따뜻하다. 분명 염증이 생긴 모양이다. 어딘들 아프면 힘들지 않는 곳이 없는데 발목의 통증은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신발을 신으면 뒷부분이 닿아서 아프고 발목 양말도 그 부분을 누르게 되니 아프다. 걸으면 걸어서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아프다. 이런 젠장. 제대로 캐낸다는 그 파스를 붙여도 봤지만 이곳이 아파서 절뚝입니다 라는 홍보 효과만 있을 뿐 나아지지 않았다. 참다 정형외과를 찾았다. X선을 찍어봤지만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의사 선생님은 아킬레스건 주위염 같다며 사진상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아킬레스건 뒤쪽에 숨어있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고 며칠 치료를 받으란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수술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하신다. 돌아와서 아킬레스건 주위염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아킬레스건염이나 아킬레스건 주위염이나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며 같은 증상이란다. 원인은 달리기나 지나친 운동을 할 때 나타나긴 하지만 일상생활 밖에 하지 않는데도 나타나기도 하고 요즘은 비만이나 평소의 보행습관, 특히 하이힐 또는 플랫슈즈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킬레스건은 다른 힘줄에 비해 관절을 둘러싸며 보호해주는 활액막이라는 것이 없어 쉽게 손상되는 부위란다. 아킬레스건염 증상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걸을 때 발 뒤꿈치 부분에 통증이 심하고 부드럽지 못한 느낌이 들고 심하면 땅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아픔을 느끼게 된다. 아킬레스건염 증상 두 번째는 뒤꿈치뿐만 아니라 발목이 부어오르고 움직일수록 더 심하게 붓는다. 아킬레스건염 증상 세 번째는 오르막길이나 계단 오를 때에 통증이 심해짐을 느끼게 된다. 아킬레스건염 증상 네 번째는 아킬레스건 자체가 두꺼워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킬레스건염 증상 다섯 번째는 뒤꿈치 뼈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면서 손으로 눌러봤을 때 더 심하게 아픔을 느낀다. 초기 증상은 심한 움직임 후에 발 뒤꿈치 부분에 통증이 생기지만 질환이 진행되면 가벼운 운동이나 휴식을 취할 때도 통증이 오고 종아리까지 통증이 생겨 걸을 때 아프고 경우에 따라 부종과 열감,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고 한다. 아킬레스건염은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가기 쉬워 되도록이면 아킬레스건을 쉬게 해줘야 한다. 무리하면 아킬레스건 파열로 이어질 수 있고 파열이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
증상이 가볍다면 3주에서 2개월 정도 치료하면 낫는 경우가 많고 중증인 경우는 언제쯤 낫는다는 예측이 어렵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낫기 힘들 수 있어 원인을 알고 접근해서 치료해야 한단다.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울해진다. 걷지 않고 쉬어야 한다는데 어떡해. 하루는 나은 듯 하다가 다음 날이 되면 더 심해지고 온 신경을 발 뒤꿈치에 집중하고 있던 어느 날 발목이 안 나아 스트레스라며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치료를 받아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 약국 앞에 붙은 무릎이 대문짝만하게 그려진 포스터를 보고 아, 이거다 하고 들어가서 그 약을 사서 드셨는데 다음 날부터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셨다고. 나도 사서 먹어보라고 하신다. 어른들은 당신들이 직접 임상 경험을 마친 약이라고 먹어보니 좋다고. 자꾸 먹어보라고 권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되도록이면 무시하는데 친정엄마는 네가 갈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먹어보고 얘기해라 하시며 번개같이 사오셨다. 어릴 때부터 약 좀 먹고 커온지라 약 먹는 거를 무척 싫어하지만 사온 성의를 봐서 먹고 잤는데 다음날 거짓말처럼 발목 통증이 싹 사라졌다. 아하, 내가 관절에 영양이 부족한 거였구나. 어떻게 이렇게 약 한 번 먹었다고 나을 수가 있지? 그때부터 그 약병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열심히 챙겨 먹었다. 그러다 다 나은 것 같아 약을 끊었고 어느 날 발목에 무리가 온다 싶으면 또 챙겨 먹었다. 그 약을 다 먹고 나니 이제야 약 성분이 궁금해졌다. 약병에 MSM 1500mg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데 계속 먹어도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해졌다. 이 약은 건강기능식품이란다. 디메틸설폰 MSM 식이유황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자가 면역 질환 염증 개선에도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독성이 거의 없어 부작용 또한 거의 없다나 약 팔려고 글을 쓰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의 구성 성분은 산소, 수소, 황, 질소, 탄소, 인 등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물, 공기, 음식, 토양 등의 오염으로 우리 몸에는 중금속이 많은데 이런 독을 해독하는 성분이 바로 유황이고 현대인 대부분이 유황 결핍이라고 한다. MSM은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황 화합물질로 섬유 조직의 접착제, 항산화제, 소화제, 면역 강화, 혈액순환 촉진, 인체 내 독소 제거, 변비 해소, 항염증 작용, 통풍, 근육 경련,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완화, 관절염의 자연 소염제, 인슐린 생성 촉진, 피부 부작용, 알러지, 재생 능력 등 인체 기능 조절 및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재생 능력 때문인지 MSM은 피부염, 탈모, 피부 보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자꾸 쓰다 보니까 약장사 같다. 이 약 한번 먹어봐. 배암 저리 가라야. 애들 어른 다 먹어봐.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만병통치약 같은 이 느낌 아니까. 내가 먹어본 바로는 확실히 발목 통증에 효과 있다. 이왕 먹는 거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먹어보련다. 뽀글이 박여사 잔병치레기 아킬레스 건염 끝.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